예, 얼마 전 홍대역 근처에서 20대 커플이 택시기사를 심하게 폭행한 영상이 퍼져서 논란이 됐었는데 범인이 밝혀졌죠, 팀장님? 네. 그 홍대 6일날 홍대역에서 홍대역 근처에서 이제 젊은 커플이 예약돼 있는 모바일로 예약돼 있는 택시가 서 있는데 막무가내로 타서 이제 행선지를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택시 기사분이 예약된 손님이 오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옥신각신하다가 내려서 가는 줄 알았는데 이 커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구잡이로 그 나이든 택시 기사를 폭력을 행사를 합니다. 근데 이게 결국 아모레 그 퍼시픽 직원으로 이제 밝혀져가지고 그 회장께서 이렇게 공식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상위 검색어에 올라가 있는 그런 지금 사건입니다. 저는 솔직히 이게 아모레 퍼시픽인지 한 4일 전쯤 알았어요. 우리 꼬마애가 SNS에 다 떴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거기 회사 직원이래? 저는 사실 그때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에서 그 수사력이 대단해요. 네티즌 수사대가 대단하고요. 얼굴하고 인적사항이 다 들어요. 예, 전화번호까지 다 떴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또 다른 법적 차원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 근데 왜 때렸대요 대체? 지금 이겁니다. 그 술이 만취가 됐습니다. 그 커플이. 그런데 이제 행선지를 얘기하고 가는데 이 택시 기사분은 손님이 오기로 해서 전화로 예약이 돼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다른 예약된 손님을. 그런데 무조건 가자고 하는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. 이건 갈 수 없고 다른 손님이 예약이 돼 있는 차라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글쎄. 이게 이제 그 승차 거부라고 하면서 멱살지고 폭력 행사하고 근데 뭐 그 전에 무슨 둘이 싸웠대요? 아니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대요? 왜 멀쩡한 사람을 팹니까? 그러니까요. 만취되고 와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아니 만취가 돼도 그렇죠. 술 버릇이 그러면 안 되죠. 그렇죠. 젊은 사람들이. 더군다나 커플이 그런 행태를 했어요. 여성도 때렸는데. 예, 같이 합세해서 때렸어요. 처음에는 여성이 처음에 말리는 것처럼 그러던데 나중에 다시 타가지고는 합세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. 아마 아모레 퍼시픽 저는 이 사원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, 사실은. 왜냐하면 그 사건만 하고 그 위에 몰랐는데, 이제 그 화장품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이미지라는 게 중요하고, 모델을 막 몇 억씩 써서 사실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, 이것이 이제 SNS에 퍼지니까 사장이 급기야 사과했던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. 예약이 돼서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 여쭤본 게 뭐냐면 전에 이 사람들이 무슨 둘이 싸웠든지 뭐가 있어 기분이 나빠가지고 딴 사람한테 화풀이를 한 건지 아니 평소에 술 먹고 이랬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. 이건 진짜.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면은 또 갑질 논란이 나오는 거죠. 왜 이렇게 가서 갑질을 하느냐. 택시 기사분들이 항상 의리냐. 뭐 물론 승차 거부는 하면 안 되죠. 하지만 이분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잖아요. 그렇죠. 나는 예약을 했고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본인들의 화가 나는 거에 대하면 아니면 본인들 기분 나쁜 거를 풀 수 있는 상대방이냐 이러한 논란도 많았습니다. 근데 이게 그 아모레 퍼시픽 사장이 이제 사실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젊은이들한테 가장 가고 싶은 직장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사장이 어쨌든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사과를 했는데 논란이 어떻게 더 커져요? 왜냐하면 일단 사과를 했을 때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. 사과를 어떤 얘기로 했냐 하면 이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취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색내기 징계 아니냐. 어떤 징계를 했는데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느냐. 이러한 논란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직원 입장을 고려하면 왜 처분을 했다고 공개하느냐. 개인정보를 너무 노출한 게 아니냐. 이러한 극단적인 이제 대응들이 이제 있는데요. 저는 이 뒤에 얘기를 떠나서 이 회사의 다른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에는 저는 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던 부분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회사로서는 첫 번째로 일단 업무와 관련된 직원 행동이 아니었습니다. 그렇죠. 업무와 전혀 외적으로 본인들의 뭐 회사의 회식도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술을 개인적으로 먹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책임을 질 전혀 부분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너무 일이 커지다 보니까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징계도 수위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징계의 수위가 전혀 회사와 관련 없는 이런 본인들의 사생활로 인해서 이것을 만약에 해고를 한다?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. 해고의 요건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네티즌 입장에서는 회사가 과연 제대로 된 처우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는 있어도 회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. 근데 여기 구설수가 좀 있었잖아요. 네. 사실 아모레 퍼시픽. 그죠? 국정화 교과서 그 10월 30일 날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이 면접 시험을 치르면서 이제 면접관이 국정화 교과서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
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건 뭐 객관적인 대답을 했는데 뭐 굉장히 좀 그 다그치는 이런 행태로 몰아가는 이런 걸 또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논란이 같이 지금 가미되고 있습니다. 아, 화장품 회사가 또 그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. 어쨌든 지금 근데 참 이 택시기사 이 부상이 좀 많이 네, 심하죠. 진단은 2주 정도인데 뭐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후유증이 좀 심해서 아마 2주라도 형사처벌이 대상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습니다. 그 야간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고요. 뭐 이 정도 같으면은 뭐 벌금형도 있을 수 있지만 불구속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문제는 예. 신체적으로는 2주 처벌이지만요. 택시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택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예.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이 큽니다. 왜냐하면 앞을 보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 뒤에서 나에게 이런 공격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요. 손님은 계속해서 처음 만난 사람들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생업에 큰 지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. 이 기사님들도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.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예. 단순히 신체적인 이주 진단이 다가 아니라는 걸 그렇죠.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사내 징계는 뭐 아까 최단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치지만 형사처벌 문제는 뭐 공정하고 확실하게 진행이 돼야겠죠.